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자율참여형 훈련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비군들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훈련하는 방법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확 바뀝니다. 국방부는 올해 성과 위주의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예비군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 그동안 교관이 주도했던 수동형 훈련에서 벗어나 예비군들이 입소한 순서대로 분대를 편성해 자율적으로 훈련 과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식 합격제에 의한 조기 퇴소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까지 입소한 예비군이 분대별로 훈련 과제를 합격하면 빠르면 오후 3시까지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들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칼빈 소총은 내년까지 전량 M16 소총으로 교체되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예비군 훈련 시 칼빈 소총 대신 M16 소총을 사용합니다. 동원 훈련도 개선해 영내 훈련장에서 벗어나 부대별 임무 수행 지역에서 수경과 훈련을 하고 중소대급 규모로 실시하던 향방 작계 훈련은 연대대 단위 훈련으로 통합해 실시됩니다.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휴일 훈련과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은 올해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적 혜택도 더해져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교육훈련 필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일부 문화시설에서 동반자 2~3명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 제도 개선으로 예비군의 동기 유발과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효율과 성과를 높여 대군 신뢰도는 물론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제30-31대 해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이 27일 오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과 내외 귀빈, 해군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호섭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해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대비태세 확립과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강군 건설 준비,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군 운영, 명예로운 해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군 문화 변화에 전 장병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군의 현실은 방위사업간 발생한 비리와 간부들에 의한 성 관련 사고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비리와 악습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행에 젖어 아니란 생각하고 있는 지휘관과 간부들은 군복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쁜 관행과 낡은 적폐와는 단절하고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해군의 소명입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참모총장이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제30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이임과 함께 지난 41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최근 무장단체 IS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테러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부대의 철저한 전술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올 7월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있는 광주에서 군경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경찰특공대 전술훈련장. 테러 상황을 가정하고 군경 합동 대테러팀이 진압작전을 시작합니다.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의 시야를 가리고 실내 진입을 시도합니다. 실내로 침투한 대원들은 신속하게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합니다. 공군 1전투비행단과 육군 31사단은 지난 25일 광주경찰특공대와 함께 군경 대테러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무장단체 IS의 테러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는 오는 7월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실전과 같은 대테러 훈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군경 합동훈련은 최근 무장테러에 대비한 각 기관의 훈련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특히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그 어떠한 테러 위협에도 막겠다는 의지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금일 경군 합동 훈련을 통해서 좋은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이 지속돼서 저희가 완벽한 대테러 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이 서로 간의 노하우를 배우고 유사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1전투비행단과 31사단, 광주경찰특공대는 테러범 제압, 목표물 탈취, 인질 구출 등 대테러 전술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전장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의무 지원을 하느냐는 생사를 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 26일 한미양국군의 의무 요원들이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장병들은 전우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신속한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 요령을 숙달했습니다. 심혜슬 아사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에 따라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 현장에 출동한 의무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후송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환자의 개인 장비를 제독하고 오염된 피부과 방독면을 제거한 후 인체 샤워를 통한 피부 제독을 마치면 환자에게 새로운 피복을 지급하고 치료를 실시합니다. 육군 26사단이 미 8군 6호 의무여단과 실시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 환자의 원활한 처리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이번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근본 훈련은 한미 상호 간에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의무 지원 체계를 숙달하고 향후 나아가 연합 의무 교리를 도출하는 데 그 훈련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투용 구급차 등 총 17대의 주요 의료 장비가 출동한 가운데 한국군 89명, 미군 45명의 의무요원이 참가했습니다. 실전과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고 한국군과 미국군이 연합을 잘해서 잘 끝난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 26사단은 앞으로도 미군 의무부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합 의무지원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군 사이에 최초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실전 사항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한미 상호 간 완벽한 응급처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전투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고민은 아마도 모든 부대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육군 12사단이 웹툰 제작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재능을 살려서 만화로 된 전술 지침을 만들었는데 장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3명의 병사가 모니터를 보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에 복무 중인 병사들은 부대 국방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횟수가 타 부대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산악지역 배틀 웹툰이라는 만화로 된 전투 수행 지침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하면 적을 금방 찾을 것 같아. 지난해 10월부터 연재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라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산악 전투 기술을 숙달시킬 방법을 찾던 부대는 당시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웹툰에서 착안해 만들게 됐습니다. 효과적으로 산악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미생이란 웹툰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게 신세대 장병에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악적 웹툰북을 작성을 했는데 다행히 매회 5,000회에서 10,000회 정도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우리 장병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산악 지역의 어떤 전투 기술을 쉽게 접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승화 그리고 전투력 향상으로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호응을 얻는 웹툰 전투 수행 지침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박상민, 문정훈 상병. 사회에서 웹툰을 제작했던 경험을 살려 수준 높은 그림과 재미가 더해진 전술 내용을 선보이며 장병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웹툰 제작 병사들에게도 군 생활이 경력 단절이 아닌 연장선상에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작품이 다른 전원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정말 이렇게 뿌듯함과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더 제가 노력해서
이 좋은 정보를 전우들한테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이제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 이걸로 발판으로 더 멋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는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산악 지역 배틀 웹툰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모니터로만 볼 수 있던 것을 고스란히 책으로 옮겨 장병들이 야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보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웹툰은 현재 부대 국방망 홈페이지에 17화까지 탑재됐으며 오는 4월 말까지 연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관 통합 산불 화재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부대 인근 산림 지역에서 산불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진기사 장병 150여 명과 해군 63전대, 경남도청 헬기 2대를 비롯해 진기사 화생방 지원대와 미해군 진해함대 지원단,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넉 대와 구급차 등 각종 진화 장비가 총동원된 가운데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산불 화재 상황을 접수한 지휘통제실은 재난통제본부를 개소하고 소방소대와 진화반원을 급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해 소방헬기와 소방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소방대원과 소방차는 즉시 소방호수를 전개해 물줄기를 살포했으며 이어 소방헬기가 산불 화재 현장에 도착, 대량의 물을 살포해 화재를 진화하는 것으로 이번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 능력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비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주경 야독하며 18개 자격증과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화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5호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차량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정하석 군무원인데요. 정 군무원은 정비왕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봉사활동 기록만 해도 300여 회, 무려 2,800시간에 달해 부대 안에서는 정비왕, 밖에서는 봉사왕이라고 불립니다. 주간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정하석 군무원을 원동환 중사가 소개합니다. 육군 5 군수지원사령부 예하 9030 부대에서 차량 정비반장으로 근무 중인 정하석 군무원. 정반장은 밖에서 봉사왕이라고 불립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등록된 공식 기록만 해도 봉사활동 300여 회, 봉사시간은 무려 2,800시간에 달합니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 취약 지역에 봉사활동을 허락하자 해가지고 농촌 취약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는 제가 가는 직종은 이제 제가 원래 동기계로 은메달을 취득했기 때문에 농기계 외 15개 직종이 동시에 같이.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야만 했던 정반장. 그는 군무원의 길을 선택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과업뿐만 아니라 고졸 검정고시 합격부터 석사학위까지 취득해냈습니다.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따라가는데 상당히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이렇게 공부할까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10배, 20배의 노력을 한 끝에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대열에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정반장은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18개로 봉사왕만이 아닌 부대 안에서는 정비왕이라고 불립니다. 직장에 우리 선배님들은 자격증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 때 공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자격증을 저한테 많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준비를 실작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책을 갖다가 보면서 같이 필기를 갖다가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 기능사가 2급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를 9번 낙방하고 10번째 필기를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하나가 취득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다른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비 분야의 전문가인 정반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끊임없이 노력해 정비 분야를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과정도 좀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해서 자동차 정비 쪽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두 번이 아닌 10배, 20배 노력하면 가능하다. 꾸준한 자기개발과 남을 위하는 봉사 정신으로 정화석 군무원이 정비왕과 봉사왕이라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밀리터리 기네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군악대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군악대, 바로 터키의 메흐테르 군악단입니다. 메흐테르 군악단은 오스만 제국의 육군 군악대이자 세계 최초로 정규병과로 개설된 군악대인데요. 정규군인 예니체리에 소속돼 있습니다. 메흐테르 군악대는 전쟁 시 선두에 서서 타악기나 관악기로 천둥번개를 연상시키는 행진곡을 불러 적의 전의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메흐테르의 음악 형식은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도 영향을 미쳐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유명 작곡가들도 터키풍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메흐테르 군악대는 13세기 무렵 6명 정도로 시작해 1600년대에는 그 수가 수십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유럽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멀리서 예니체리 군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기만 해도 동유럽 병사들은 도망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군대의 의전과 전쟁 시 동행 등 군악대의 본 업무에 충실하던 메흐테르 군악대는 현재 터키의 왕궁 톱카프 궁전 앞에서 전통 군악을 연주하거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의전 행사 제연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군악대가 아닌 소위 민중악대로 불리며 민중음악까지 연주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메흐테르 군악대는 터키 이스탄불을 비롯한 해외 여러 도시에서 수백 회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 군악대의 원조인 메흐테르 군악대, 집중 포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는 군악대 이미지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집단이자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세계 최초의 군악대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7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안상수 창원시장과 윤정상 해군 잠수함 사령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3 추진체계 육상통합시험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장보고3는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 설계에 건조되는 잠수함으로 장보고3 추진체계 육상통합시험장은 아시아 최초이자 잠수함 장보고3를 성공적으로 건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화학연구원과 화생방 방어를 위한 융합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기술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해 사회적 현안인 민군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화생방 방어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국외자료 수집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역사, 정치, 외교 등 군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유관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수집 업무 6개월 이상 경험자로 수집 대상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또는 관련 전문가여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각 1명씩 선발하며 3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육군 지상전 연구소가 연구관을 선발합니다. 지상전 연구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관련 지식을 갖춘 중령에서 대령 전역자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현역은 채용일인 4월 1일 이전 전역자, 예비역은 전역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월 13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앞서 올해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자율적인 참여형 훈련 시스템을 통해 예비군들의 동기 유발과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건데요. 입소 시간도 9시로 고정된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